저는 그 아버지가 그 서양사, 특히 이제 독일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교수라는 직업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꼭 대학 교수가 되어야겠다?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아마 교수라는 직업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그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들과 한문 공부를 하면서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우리 고려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감했다 이런 거에 이제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불만이었던 게 뭐냐? 책을 맘대로 못 읽는 거였어요. 그 좋아하는 책을 막 겁나 읽고 있는데 입시 준비해 또 해라고 하고 또 딴 책을 꼭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입시 준비하라고 그러고 자유로운 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날아갈 것 같았죠. 그래갖고 이제 대학에서는 못 읽었던 책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술 마시는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주에 매진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닥치는 책을 읽으면서 뭐 했느냐?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시고 토하고 이러면서 그때 술자리에서 막 지금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막 짓거리면서 이제 그 술통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는 힘이 있어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12시간을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딸려가지고 못 마십니다. 근데 이제 한 1학년 저물어 갈 때쯤 한 1년쯤 되났을 때 이제 그날도 이제 전날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날 새벽이 됐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다 마셔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새벽이 되면 노란 쓸개지까지 다 개어내고 나면 온몸이 부르르 떨려요. 그러다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이제 누웠는데 이게 맞냐? 내가 일하려고 대학 왔냐? 그 다음에 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다시 기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같이 마신 제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말고 딴 거 하자. 야, 그러면 기타를 한번 쳐볼래?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볼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야, 그럼 우리 사학과니까 한문 어떠냐? 그래서 이제 한문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논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샀어요. 그 논어라고 하는 책이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이 책입니다. 요게 이제 사서집주라고 되어 있고요. 논어, 대학, 중용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펴면 놀랍지만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기 보시면 86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제가 86학번이거든요. 그게 3월에 들어와가지고 86년 12월 2일 김순남이라고 써져 있고 이제 이 논어를 이제 강독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막 공부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논어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을 한 반년 했나 봐요.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을 한 반년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이 맹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 맹자라고 하는 책이 여기 보시면 87년 7월 1일. 그러니까 논어를 한 반년 하고 요거에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맹자를 87년 7월 1일 사가지고 그때 이제 이 맹자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 공부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좀 제 인생 제일 찬란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공부를 이제 친구들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이 공맹의 도리를 막 토론을 해가면서 좀 더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토론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제 분자불기라고 해가지고 분자는 그릇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릇이 이런 바게스도 있고 이런 다라이도 있고 요만 먹을 잔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플렉서블한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꼭 계기를 탔는다면 친구들하고 한문 공부 시작하면서 그때가 계기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와서 선배들하고 조선왕조 실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조선왕조 실록은 저희 아빠가 86년도 제가 입학할 때 사주셨던 책인데 그게 요 조선왕조 실록 이 책입니다. 지금 이거가 태조실록이고요. 이거가 이제 태조실록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다 읽으면서 강독을 했고 뭐 여러분들 뭐 베트남어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가 세종실록인데 요 세종실록을 이제 하나하나 읽고 강독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한다고 했는데 선배들하고 강독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요 한문은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실록이 행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경험한 것도 짧고 그다음에 이 한문 공부가 미천하다 보니까 이 행간의 뜻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하고 강독이 소리를 내서 한문으로 읽고 그 뜻을 소리내서 푸는 건데 그때 한 줄 읽고 욕먹고 그다음에 또 한 줄 읽고 또 욕먹고 그래가지고 세미나하고 난 배가 터질 지경이에요. 욕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강독이 끝난 다음에 술자리에 가면 선배들이 막 맛있는 걸 사줘요. 왜냐 아까 욕했잖아요.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욕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제 선배들하고 조선왕조 실록을 읽으면서 이제 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지도 선생님한테 또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거의 맨날 혼났어요. 맨날 지도 선생님 꾸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 써내면 이게 문장의 주어하고 동사가 이게 맞냐. 호응 안 된다고 혼나고 발표물 이렇게 내면은 오탈자 있다고 혼나고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선배들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혼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 그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야 이게 맞냐?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오기가 있어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뭐 했느냐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저기에 동이 환하게 틀 때까지 책상 앞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앞으로 욕 안 먹는다. 근데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욕을 먹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과정이 저를 상당히 단련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거치면서 우리 선생님 지도로 석사 논문도 내고 박사 논문도 내고 그 다음에 논문을 몇 편을 발표하면서 지금에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자리를 잡기까지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일들도 많았겠지. 많았을 거예요. 교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교수가 됐다라기보다는 지나고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는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봤으면 맹자가 말한 항산, 컨스턴트한 이제 그 잡이거든요. 잡이라고 하는 건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바탕으로 돈을 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몰라 다른 교수님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걸로 그걸로 돈을 번다. 이런 점에서 좀 이제 럭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대학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춘들이 앞으로 나아갈 삶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서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성급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겸손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순진하기도 한데, 그런 풋풋한 그들의 길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참 행복하다. 그게 교수라고 하는 직업의 매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업은 하나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강의의 형태로 교육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논문을 써야지 되는데요. 논문은 한 주제로 쓰다 보면 요거가 마감하고 다른 거 이게 아니고, 요걸 쓰는 가운데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 그 의문을 또 다른 거에 쓰고, 그럼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논문을 마무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논문 마무리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계속해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책상에 지그시 앉아가지고 끈기 있게 오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다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저절로 오래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의 영역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전문 영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문적인 언어에 능통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는 셈인데, 그걸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이제 맹자가 말한 바, 많이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학습한 내용을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 내용을 하고 또 하고, 익히고 또 익히고,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소화가 돼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덕업일치 차원에서 이제 우리 덕지라는 가수 영탁의 노랫말을 빌어서 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 사막의 빙어처럼 팔딱팔딱 뛰는 생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노령 인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버석 마른 사회에 그래도 저들 때문에, 저 젊은이들 때문에 푸른 싹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믿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새파란 케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쭉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날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이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스릴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밑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고 날아서 오를 수 있다. 사실 세종대에 그 치구기가 만들어진 것도요, 원래는 내리는 비를 이렇게 땅을 파서 쟀거든요. 한 뼘 젖었네, 두 뼘 젖었네. 근데 그거를 이런 통에다가 받으려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그것 때문에 치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보는 걸 여러분들은 뒤집어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이렇게 젊으니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면 저하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저의 세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고속 성장하는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반면 정체기가 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더디고 그렇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 우주의 중심이 나다. 믿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 지금 뭐 공부 잘하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는 게 좋아요. 공부 잘하는 게 미덕은 아니지만 내가 곰곰이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고 싶다면 뚝심 있게 하되 그다음에 어떻게 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두드려봐. 문을 쾅쾅 두드려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덤벼보라고 소리 한번 질러보시라고요. 저는 젊을 때 못했어. 너나 맹자만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모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각자 다 도전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역량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듯이 갈 수도 있고 소위 보법이 다르잖아요. 보법이 다르지만 뭐 그 과정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투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줘야 돼요. 처음이기 때문에 봐줘야지 돼요. 자, 서로 요번에 틀렸어? 그럼 하나 더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너그럽게 봐줘야지 되고 그리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런 각각들이 어깨를 곁고 갈 때, 나란히 하고 갈 때, 그 대신에 상대를 존중해야 되겠죠. 하고 갈 때 분명히 저보다 더 나은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때보다 더 나은 이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제 그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의 저만이 아니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등명, 스스로를 밝게 비춰라. 스스로를 믿어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잘 파악해라. 그 다음에 공자, 수신, 자기를 닦아라. 옛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훌륭한 사람도 다 자기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지금 맨날 남을 비교하고 나랑 쟤랑.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안 해요. 인스타 안 해요. 틱톡 이런 거 안 해요. 난 남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 연구와 이제 교육에 매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온 뜻은 지금껏 그래왔자면 저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특별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그대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후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다는 거를 숨기고 싶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다짐을 이제 내 자신에게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가지끈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